오늘은 한 효녀딸과 한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병을 키우는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왜 우리 엄마는 당뇨약 먹는데도 안 좋아질까? 왜 나는 좋은 것만 사다 드리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까? 오늘 그 답을 찾으실 겁니다. 1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건강검진 받고 오신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 당뇨래.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어머니가요?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뭐, 130인가 그래. 의사가 경계래. 약은 아직 안 먹어도 된대. 대신 단 거 좀 줄이래.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콜라 같은 거 절대 안 돼요. 물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맹물은 무슨 맛으로 먹니? 이건 괜찮아. 내가 담근 매실청이잖아. 이건 천연이야. 약이라고.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매실청도 설탕 들어가잖아요.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이게 뭔 설탕이야. 매실에서 나온 건데 인터넷에 다 좋다고 나와. 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하루에 한 잔만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알았어, 알았어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콜라도 사이다도 다 끊으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머님, 지난 6개월 식습관은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자신있게 대답하셨죠.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탄산음료 하나도 안 먹었고 밥도 반 공기만 먹었어요. 그때 제가 거들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대신 건강한 음료만 드세요. 매실청이랑 꿀물, 그리고 제가 산 과일 주스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과일 주스요? 하고 되물으셨어요. 어머니가 밝게 대답하셨죠. 네, 100% 천연 과일이라고 써있던데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밥 먹고 한 30분 있다가 과일 주스 한 잔 마시고 자요.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세요. 천연당은 괜찮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매실청, 꿀물, 100% 과일 주스. 이름은 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 설탕물입니다. 집에 정수기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설탕 한 숟갈 넣으면 단물이죠. 매실청도 똑같아요. 물에 당분을 녹인 거예요. 사탕 하나 먹으면 혈당이 조금 올라요. 그런데 과일 주스 한 잔은 사탕 5개 먹는 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액체니까 총알처럼 빠르게 혈당을 쏘아 올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님, 6개월 전 공복 혈당이 130이었죠? 오늘은 180입니다. 당화혈색소도 7.5%예요. 정상은 5.7% 미만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님 혈관에 설탕물이 계속 흘렀다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단음료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죠. 어머님이 드신 매실청, 꿀물, 과일 주스, 그게 다 단음료예요. 그리고 이제 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차 안에서 어머니가 우셨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니 잘못 없어요. 몰랐던 거잖아요.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사드린 그 건강음료가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그때 그걸 치웠어야 했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죠.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약 드신 지 3개월 됐는데 혈당이 아직도 높대. 손발도 자꾸 저려. 제가 물었죠. 어머니, 혹시 단 거 또 드셨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매실청도 다 버렸어. 과일 주스도 안 마셔. 의사가 밥도 반 공기만 먹으래서 그러는데. 그러시고는 한숨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 어제는 계단 올라가다 주저앉을 뻔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뭐라도 드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밥 대신 네가 사준 떡이랑 고구마 먹지. 그건 밥 아니잖아. 간식이지.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거라도 드세요. 현미떡은 건강식품이니까. 어머니가 알았어. 고마워. 하셨어요. 또 실수했어요. 2주 뒤에 또 병원 갔어요. 어머니 손이 계속 떨리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머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밥은 딱 반 공기만 먹어요. 과일 주스도 끊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다른 건 안 드세요? 어머니가 조금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입이 심심해서 가끔 떡 한 조각이랑 고구마, 그리고 말린 과일 조금. 제가 거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머니 밥심이라도 챙기시라고 현미떡이랑 찐 고구마, 말린 대추 같은 거 사드렸어요. 그건 건강식품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밥은 줄이고 있어요. 대신 떡 먹어요. 고구마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요. 말린 과일은 천연이니까 괜찮죠. 최악의 조합입니다. 떡 한 조각.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2배 빠르게 올려요. 왜냐하면 쌀을 곱게 빻아서 찐 거거든요. 소화가 빠르니까 혈당도 빨리 올라요. 고구마는요. 삶으면 당도가 3배 올라가요. 생고구마랑 찐 고구마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말린 과일은 물기를 쫙 뺀 거잖아요. 그럼 당분이 5배 농축돼요. 대추 3알이 설탕 1숟갈이랑 똑같아요. 집에 청소기 있으시죠? 먼지통이 꽉 차면 청소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혈관도 똑같아요. 당분이 계속 쌓이면 피가 안 돌아가요. 그럼 손발에 피가 안 가니까 저리고 시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당화혈색소가 8.5%가 넘었어요. 7% 넘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어머님은 지금 8.5%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약을 한 알 더 늘려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 수치도 조금 나빠졌어요. 제가 되물었죠. 신장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초기니까 식습관만 바꾸면 회복 가능합니다. 그날 밤 우연히 어머니 일기장을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효도라고 사들인 것들이 어머니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께 건강식이라고 믿으면서 떡, 꿀, 과일즙, 고구마 사다 드리고 계시나요? 그게 사랑이라고 효도라고 믿고 계시나요? 댓글에 공감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후회를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방에 들어갔죠.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했더니,
먹었어 하시는데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때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멈추셨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하시는데 손에 뭔가 쥐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죠. 어머니, 지금 손에 뭐 들고 계세요? 어머니가 숨기려다가 포기하시더니 보여주셨어요. 사탕이었어요. 제가 당연히 놀라서 말했죠. 어머니, 사탕은 안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먹고 나면 입이 너무 써. 딱 한 알만, 딱 한 알인데 뭐. 이것도 못 먹으면 나는 뭘 먹고 살아. 그때 제가 어머니 손에서 그 사탕을 빼앗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딱 한 알만요. 하루에 한 알만 드세요. 어머니가 사탕을 입에 넣으시면서 알았어, 알았어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실수였어요. 2주 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나 발이 이상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발가락이 까맣게 변했어. 근데 아픈 줄도 몰랐어. 아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양말에 피가... 제가 소리쳤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장갑 끼시고 어머니 양말을 벗기셨어요. 어머니 오른발 엄지 발가락이 범붉게 변해 있었어요. 주변엔 고름이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며칠 전부터 발이 좀 부은 것 같았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검사실로 모시겠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2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하시면서 상담실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잠깐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신경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온몸의 신경이 설탕물에 절여져요. 그럼 신경이 서서히 마비됩니다. 특히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잖아요. 피가 제일 안 가요. 발의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균이 들어가도 싸울 수가 없어요. 혈관이 막혀서 백혈구가 안 가거든요. 그게 당뇨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발가락, 이미 뼈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뼈까지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10.5%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5.7% 미만인데 어머님은 거의 2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머니 혈관에 설탕물이 계속 흘렀다는 뜻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합니다. 제가 되물었죠. 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지금 자르지 않으면 감염이 다리 전체로 퍼집니다. 그럼 다리를 잘라야 하고 더 퍼지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입이 쓰다고 하셨을 때 그 사탕 하나를 빼앗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제가 괜찮다고 딱 한 알만이라고 허락했던 거예요. 그 사탕보다 달콤했던
저의 무지가, 저의 안일함이 어머니의 발을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2주가 지났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상처는 잘 아물고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게 할 자신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드시게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엌에 있는 흰색을 전부 치우세요. 제가 되물었죠. 흰색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네. 흰쌀, 밀가루, 설탕, 꿀, 떡, 흰 음식은 다 정제된 거예요. 영양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은 거죠. 쌀이 있어요. 여기엔 껍질이 있죠. 이게 현미예요. 껍질을 벗기면 백미가 돼요. 껍질에 뭐가 있냐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막아줘요. 근데 껍질을 벗기면 순수한 녹말 덩어리만 남아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탕이랑 저 똑같아요.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그럼 입이 바뀌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을 정리했어요. 쌀통을 열었어요. 흰쌀이 가득했죠. 어머니, 이거 다 버려야 돼요 했더니 어머니가 아까운데 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발이 더 아까워요. 그리고 흰쌀을 쓰레기통에 부었어요. 냉장고도 열었어요. 꿀, 조청, 떡 전부 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 현미, 괴리, 통밀빵을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가 현미밥을 한 숟갈 드시고 표정이 굳으셨어요. 맛이 없네 하셨죠. 저도 같이 먹었어요. 정말 맛없었어요. 퍽퍽하고 거칠고. 하지만 30번을 찝으니까 고소한 맛이 났어요. 어머니, 30번만 씹어보세요. 했더니 어머니도 천천히 씹으더니 하셨어요. 맛있죠? 했더니 작게 웃으면서 조금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병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머님, 현미밥은 어떠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순서를 바꿔야 해요. 식탁에 방패막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순서요? 밥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근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채소가 위장에 깔려요. 그 위에 밥이 들어오면 채소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채소엔 섬유질이 많잖아요. 이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막아줘요. 집에 모래시계 있으시죠?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채소가 그 역할을 해요. 혈당이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게 1단계, 나물, 쌈 채소 먼저 2단계, 고기, 생선 3단계,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키시면 같은 음식 먹어도 혈당이 30%덜 올라가요. 그날부터 우리 집 식탁엔 채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상추에 밥을 조금 넣고 나물을 올려서 크게 쌈을 쌌어요. 어머니, 입 크게 벌리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입을 벌리셨어요. 쌈을 입에 넣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우물우물 드시더니 맛있다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도 상추에 밥을 싸서 저한테 내미셨어요. 너도 먹어 하시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받아 먹었어요.
그 쌉싸름한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때 알았어요. 2주 뒤 또 병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식사 후에 절대 눕거나 앉지 마세요. 제가 물었죠. 그럼요. 근데 어머니 발이 불편하신데?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휠체어를 밀고서라도 딱 15분만 집 앞을 산책하세요. 식후 30분 이내가 혈당을 태우는 골든타임이에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 혈당이 근육으로 가서 에너지가 돼요. 근데 앉아있으면 근육이 안 쓰이잖아요. 그럼 혈당이 갈 데가 없어서 혈관에 쌓여요. 하지만 걸으면 근육이 혈당을 다 태워버려요. 딱 15분이면 충분해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그날부터 매일 저녁 7시 어머니와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저기 꽃 피었네. 저 집은 뭐 먹는 냄새 나는데? 지난 40년간 못했던 대화를 그 15분 동안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제 눈실이 붉어졌죠.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의 발가락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후회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원했던 건 사탕이 아니었어요. 그건 관심이었어요. 엄마, 입 있어? 하고 물어봐 줄 관심이었죠. 제가 드린 달콤한 호일과 떡은 무관심이었고, 지금 함께 먹는 쌉싸름한 채소와 현미밥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면서 미소 지으셨어요. 어머님, 당화 혈색소가 8.2%로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죠. 정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3개월 전엔 10.5%였는데 벌써 2.3%나 내려왔어요. 이 속도면 6개월 안에 7%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당화혈색소 8.5%에서 저를 만났어요. 아직 발절단 전이었죠. 그분은 백색 추방, 채소 방패막, 식후 15분을 딸과 함께 실천했어요. 3개월 만에 약을 한 알 줄였고 6개월 만에 6.5% 정상이 되었어요. 당뇨는 가족이 함께 앓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족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함께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퇴근하시면 부모님 냉장고를 그리고 부엌 찬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사랑이라고 믿었던 꿀, 떡, 과일즙, 고구마가 있진 않나요? 그걸 오늘 당장 부모님과 함께 치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부모님 손잡고 딱 15분만 함께 걸어주세요.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 전에.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세요. 본 영상의 환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예요.